오늘은 전기차에 관심 있고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전기차 사기 꺼려진다, 테슬라 사기 꺼려진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슬라 거의 이제 1년 정도 운영해가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페달 드라이빙. 일단 원페달 드라이빙이 뭐냐면은 차 운전하시다가 브레이크 밟기 전에 악셀을 뗀 순간들이 오죠. 내연기관차는 악셀을 뗐을 때 반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고, 속도가 감속이 될 수도 있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반응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거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악셀을 떼면은 무조건 감속이 되게 돼 있어요. 악셀을 떼는 순간 모터가 반대로 돌게 되거든요.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회생제동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크게는 아니지만은 이제 전비를 향상시키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모터가 반대로 걸리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 쓰면은 울컥거린다,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명이 여기 SK 엘렉링크 되게 조명이 화려하네요. 이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막 멀미를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이 회생제동의 강도, 그러니까 페달을 뗐을 때 감속이 얼마나 세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회생제동을 쓸지 안 쓸지,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테슬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달을 떼면은 어떻게 될지를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감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되게 이질감 느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가족차로 쓸 건데 멀미하거나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일단 모델 S를 10개월 정도 운용한 결과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자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습니다. 제가 차 출고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친구를 태웠거든요. 친구가 혹시 형 운전 습관을 바꾸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게 운전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전 딱히 제가 운전 습관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제 주행이 이제 그냥 강제로 원페달이 됐을 뿐이지 제가 딱히 운전 습관을 바꾼 건 아닌데,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질감이 없구나,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도 잘하면은 그냥 편하게 탈 수 있구나. 당연히 이게 선택권이 있으면 좋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은, 일단 강제인 상황에서도 꽤 편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감속이 꽤 서서히 되거든요. 물론 발을 확 떼면은 확 감속이 되지만은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이 몸에 익으면은 그렇게 안 되게 돼요. 발을 서서히 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서히 감속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계통으로 소모가 적죠. 브레이크 패드나 드럼 쪽으로 소모가 적기 때문에 유지비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생각보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적응이 되게 돼 있고, 어쨌든 포인트는 서서히 감속이 된다,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터치식 방향 지시등. 이거는 적응하기 쉬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버튼 눌러가지고 방향 지시등을 켜게 돼 있거든요.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카메라 켜지고 여기 깜빡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핸들이 돌아가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정차 상태라서 핸들이 안 돌아가는데, 핸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얘 위치가 바뀌잖아요. 얘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레버식이면은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갑니다. 그게 불편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또 없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일 좀 적응하기 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는 잘못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어 변속을 스크린으로 하는 거. 물리 기어가 없다 보니까 스크린 꺼지면 어떡하냐, 불안하다, 이런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차 운용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스크린이 꺼진 적이 있긴 있었어요. 한 5번 정도 있었고, 주행 중에 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 타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켜진 적이 한 5번 정도 있었고, 딱히 불안한 거는 못 느꼈어요. 오히려 좀 편한 부분이, 보통 기어 조작을 하실 때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조작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브레이크만 밟아도 기어 조작이 되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기어 조작을 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에 처음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전진 혹은 후진을 알아서 넣어줘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속도가 7km 이하가 되면은 화면에 기어 조작할 수 있게 바로 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바로 그 상태에서 기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브레이크랑 핸들을 조작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어도 바뀌거든요. 저번에 부산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되게 기어 조작 없이 뺄 수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고 기어 조작하는 거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장거리 가는 길에 원페달 드라이빙, 터치식 방향 지시 등 스크린 기어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써보면 다 적응하시고 오히려 편한 기능들이니까 빨리 테슬라로 넘어오십시오. 오늘의 결론, 쫄지 말자.